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고구려님과 나이스샤님께서 멤버십 가입을 또 새로 해주셨네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평정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했는데 요즘 김재덕 선수 이 심박수 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쿄 올림픽 때, 그러니까 3년 전 도쿄 올림픽 때는 심박수가 163 bpm이었다가 이번 파리 올림픽 때는 71 bpm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됐다고 하죠. 거의 절반 이하로 다운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일반 성인이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박수가 약 60에서 100 사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김재덕 선수가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는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 심박수가 나 잠들기 전보다 낫네. 자, 그만큼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위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거졌다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봤는데 5대5로 비기고 슈트포까지 가서 정말 간신히 이겼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서도 심박수가 웬만한 사람 잠들기 전보다 낫다는 거죠. 정말 간지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게 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주식도 좀 간지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하락장 피할 수 없고 원금 손실 리스크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더한 폭락장도 수도 없이 많이 겪을 텐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징징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멋대가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돈 벌기가 쉬운가? 주식하다 보면 폭락장 쳐맞을 수도 있고 내 자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지.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떼부자 됐겠지.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정도는 충분히 각오하고 투자한 거잖아요. 이 정도도 각오하기 싫으면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기 예적금이나 했어야죠. 근데 정기 예적금으로는 솔직히 만족 못 하잖아요. 부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고통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징징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도 장기 투자를 강조하니까 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야, 지금 버핏 뭐하고 있나 봐봐. 애플 지분 절반 줄였고 대기자금이 377조로 사상 최대야. 지금 버핏도 주식 팔고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데 왜 미련하게 존버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존버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요. 바로 제 말이 그겁니다. 무조건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박아 놓고 상승기유제를 지내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언제 제가 주식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거니까 전재산 다 때려 박아 놓고 기다리세요, 존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언제 제가 절대로 익절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아직도 제 영상을 일부만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전 영상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1일에 부분 익절은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자, 대놓고 이런 영상을 올렸죠. 장기 투자의 본질이 뭐냐면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함으로써 복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익절을 통한 현금 확보가 좋은 투자 전략인 이유는 하락장에서 멘탈이 나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20%를 익절함으로써 80%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또한 훌륭한 장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팔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분 익절을 해서 하락에 대비하고 그 현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락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리 혜택을 많이 누릴 테니까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요, 절대 매도하면 안 돼, 무조건 존버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큰 돈이 들어가 있어서 조정이 두렵다면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해야죠. 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락장을 얻어맞으면 내 투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내가 전 재산 다 때려박아 놨는데 90% 폭락장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배 올라야 본전이 되는데 사실상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라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죠.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뒤로 계속 오르면 어떡하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보험료 많이 냈는데 사고 안 날까봐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금은 하락장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험을 잘 들어놨죠. 아무런 보험도 들어놓지 않고 우리가 100% 올인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크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뭐 익절을 하라는 거냐, 그냥 존버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27일에 영상을 또 올렸잖아요. 익절해야 되냐, 존버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떤 취지로 영상을 올렸냐면요. 사람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백수이고 여유자금이 20억이 있고 미혼이고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10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연봉이 2억인데 자녀가 3명 있고 여유자금 하나도 없고 매달 대출금으로 500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었거든요. 자, A는요. 막말로 아무 생각 없이 몰빵해도 되고요. 현금 필요 없습니다. 왜? 매달 용돈 100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걸로 추가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망해도 그만입니다. 망해도 매달 1000만 원씩 받으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근데 B는 어떤가요? 연봉이 2억이어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매달 대출금으로 500만 원씩 나가고 심지어 자녀도 3명이 있습니다. 연봉이 2억이어도 돈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식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B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왜냐? 망하면 나락가니까. 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버핏이 왜 매도를 해서 사상 최대 대기자금을 확보했을까요? 투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리스크도 그만큼 큰 겁니다. 몇백 주를 굴리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대책 없이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으면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현금 보유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버핏답게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버핏이어도 현금 많이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버핏만큼 투자 사이즈가 그렇게 큰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이 우리가 앞으로 모아야 될 수량보다 훨씬 많나요? 폭락하면 당장 망할 정도로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나요? 자, 심지어 우리는 TQQQ나 SOXL 같은 세배 레버리지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버핏처럼 돈이 많았다면 굳이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라면 안 합니다. 뭐하러 그런 큰 리스크를 감수합니까? 돈이 몇백 조인데. 돈이 그 정도로 많으면 그냥 S&P 500 한 배수짜리나 배당주에만 박아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버핏과 우리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댓글처럼 야, 버핏은 세배 레버리지 투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죠. 저도 버핏처럼 돈 많았으면 세배 레버리지 안 합니다. 뭐하러 마음고생 하나요? 돈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정성을 추구하기에는 우리 자산이 너무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무턱대고 공격적으로 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현금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자,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인드나 뭐 멘탈이나 상황, 뭐 자산, 정말 모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현금 몇 프로를 보유해야 될까? 몇 프로 익절해야 될까? 사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알죠. 따라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장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익숙해져야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자, 그게 가능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나는 지금 하락장이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 내 피 같은 돈이 매일 증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제정신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그렇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박아 놓고 주식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거야. 무조건 팔지 말고 존버해야 돼. 이게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레버리지 자체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익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거는 다 다른 것이고, 이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생길 때까지 훈련하시고,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면 주식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